자, 앞전에 얘기 드렸죠. 자, 웹을 하나를 만들 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게 좋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게 얘네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영역 자체는 나눠져 있지만 이 영역이 각각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라 라고 하면은 할 게 없어요. 그죠? H1은 있어요, 분명히. H1은 존재해요. 근데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썼고요, 제가 일단은. 이것도 문제예요. H2는 어디를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H3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중소기업들이 말하는 사장, 다음에 누구냐? 과장. 이거요. 중간에 부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사람 없는 거예요. 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중간 관리직을 계속 채워 넣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요. 자, 여기 이 버튼 보이시죠?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크롬 앱입니다. 이거 설치해 본 적 있어? 있죠, 우리? 없나요? 자, 위치 한번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확장 프로그램에 있는 웹 스토어를 가시면 되고요. 웹 스토어에서 HTML 아웃라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UI를 찾아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좀 보시면 위아래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 쓴 거니까. 저는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게 TOC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마크다운에서도 그래서 TOC라고 하는 아이가 있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 마크다운 에디터 보면 사이드바 토글에 이렇게 목차 구성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H잖아요, 사실은.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HTML5 아웃라이너라고 설치를 하시면 이 아이는 이 퍼즐 확장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일부러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거에 다 뜨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서버 기반으로 서버 사이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여만 확장이 됩니다. 얘를 버튼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순서로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서버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은 이 HTML 아웃라이너는 당연히 돌아가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HTML5 아웃라이너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이트 되게 안 이쁘게 생겼죠? 첫 번째 거요. HTML5 아웃라이너. 자, 요거 말고도 하나 사이트가 더 있긴 한데 그냥 이게 제일 속편해요. 자, 아래쪽에는 요 자리에다가 파일로 담으셔도 되고요. HTML 파일로 직접 찾아 담으셔도 되고 그냥 HTML 문서를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검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나올까요? 띠링. 서버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왜지? 권한이 없다고? 사이트가 막힌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는 확인이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찾으면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보이질 않아서 제가 당장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나 찾으면 그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이걸로 눌러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H1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우리가. no text. 네, H1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트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no text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없는데요. 사이트 이름 없는데요. 물론 타이틀은 한번 읽어요. 접속을 하자마자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 크롬복상 얘네들이 웹 기초 한번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이 H1부터 순서대로 읽어줘야 될 텐데 no 타이틀 그 다음에 인기 컨텐츠 최신 컨텐츠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H3는 일단 임시로 넣어봤지만 H2나 H1의 제목은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채워놓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돌아가서 H1은 이미 있으니까 H1 자리에다가 딱히 사실 우리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사이트 네임이라 쓰시던지 아니면 클릭해서 원래대로 목차로 돌아가야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겸사 A 태그를 달고 제공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고 여기다가 웹 기초 팍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H1 내부에 A를 달았다는 것은 그냥 H1 자체 제목에 링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뿐입니다. 자, 덧붙여서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나 유저 내비게이션 두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해당하는 웹 기초라는 항목에서 어떻게 보면 서브 메뉴로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특이하게 H1은 헤더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파트를 기준으로 따로따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그냥 H2라고 쓰고요. 전체 내비게이션 메뉴 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한글로 쓰든 뭐 영어로 쓰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당연히 이 밑에서도 사용자 관련 내비게이션 써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글로벌과 유저 내비게이션을 묶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다시 묶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div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h2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h2는 단순하게 그룹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다가 제목을 쓰면서 이 파트가 어떤 영역을 하는 그룹 개념이구나, 덩어리 개념이구나 라고 판별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묶어주는 역할 이외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영역이 있습니다. 자, 광고 영역도 하나의 웹 기초라는 파트에서 서브 두 번째 영역으로 나눠져야 되는 파트니까 이곳에서도 범위를 써줘야겠죠. 이 H라는 개념이 뭔지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어쩔 때는 화면에 보일 때도 있고 어쩔 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책을 샀는데 목차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구성을 어떻게 할지 처음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구매할 때 구조도 짤 때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광고 그냥 뭐 전체 메인 광고 영역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전체란 단어 싫다 그냥 뭐 메인 광고 아니면 사이트 대표 광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디케이터에도 이거는 인디케이터 영역이야 이거는 광고의 어떤 영역이야 하나하나 쓰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H가 막 중구난방으로 들어가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 박스는 이 영역입니다 정도만 쓰겠습니다. 대신에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각 광고는 따로따로죠 사실은. 각각의 광고는 사실 전부 다 따로따로니까
자, 랩이라고, 왜 안 써지니? 감싸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뷰, 컨,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기 좀 그러니까 보기 쉽게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이거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냥 임시로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는 광고가 딱 3개란 얘기니까 이 3개는 각각의 제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다가 H2 그 다음에 여기가 광고의 본문이라서 사실은 저는 H3를 여기다 넣긴 넣었는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나중에 이해되면 그때 넣을게요. 얘는 여기다가 H3를 넣을게요. 자, 첫 번째 대표 광고라고만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보시던 그 광고 이름과 동일한 형태죠, 사실은. 물론 일일이 따지면 이 각각의 A는 인라인이기 때문에 블럭과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 엄밀히 말하면 다시 또 div 요소로 감싸 주어야 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해지기는 하겠죠. 자, 광고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자, 요 아이들 있잖아요. 요거 얘네들. 제가 그냥 이렇게만 썼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사이트 쿠팡에서 보면 요 제목 써있는 요 가정의 달 음료 선물 써있는 요 제목 있죠. 이게 H3예요. 따지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뷰티베스트 70%, 생필품 헤어 이것도 로켓 배송 이런 거 그쵸? 옛날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팡이 지금 이 사이트처럼 통째로 링크가 되게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식의 디자인보다는 사실 조금 다른 개념으로 많이 합니다. G마켓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보이니까 G마켓. 자, G마켓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얘도 그냥 통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관계는 요즘엔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게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여기 전후 버튼과 광고가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광고 버튼일까요? 전후 버튼일까요? 구분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트렌드는. 이건 그냥 덧붙여서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요즘엔 나오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그런 느낌으로 가기보다는 요건 도 아닌 것 같고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없으면 그냥 넘길게요. 요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왠지 요건 어차피 저기가 없네요. 링크가. 대신 얘는 어떻게 해요? 딱 이쪽에 이 범위 안에서만 링크가 되게 돼 있죠. 전후 버튼과 링크가 되는 영역을 아예 따로 나누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할 건 아니니까. 자, 돌아가서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로컬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로컬 내비게이션도 어떤 건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다가 그냥 주요 내비게이션 쓸게요.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임시 넣은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써야죠.
파일에 제일 밑에 들어가는 이미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인기 컨텐츠와 최신 컨텐츠는 사실 뭐예요? 하나의 세트였잖아요. 거기에 레커멘데이션, 뭐 커뮤니티 이런 것까지 같은 세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아마 위에 영역을 두 개를 붙여놓고 한 칸을 띄웠던 이유가 여기 있을 겁니다. 파퓰러 컨텐츠와 뉴 컨텐츠라고 하는 이 두 개 항목을 공간을 준 이유가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개를 뭐 하겠다. 하나의 영역 안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감싸서 범위를 주겠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퓰러와 뉴라고 하는 아이는 그냥 본문 내용, 주요 내용, 핫 이슈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니까 전 여기다가 h2라고 하나 만들어서 이슈, 항목, 뭐 이슈, 내용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써주고 div를 그냥 비워둘 건 아니니까 저는 클래스, 이슈, 컨텐츠, 랩 이런 식으로 하나 써주시면 큰 범위가 하나 활성화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오른쪽에 다시 popular라고 써있는 부분보다 위에 제가 괜히 이렇게 영역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다가 클래스, 이슈, 컨텐츠, 랩 하고 특별한 거 없으니까 얘는 가로값 만들고 높이값 만들어주면 끝나지 않을까.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중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틀어지는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보면 메인 광고 영역 이거는 그냥 보여드린 용도였으니까 빼고 자, 주요 내비게이션 제목 들어간 거 지워줘야겠죠. 이따가 이슈 내용이라고 하는 아이도 지울 거지만 어쨌든 항목 자체의 내용은 네,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제목이나 어떤 구분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언능 더 덧붙이든지 빼든지 하셔야 돼요. 한쪽만 너무 디립다 넣어버리면 이걸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전체 다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H1부터 중요 여기까지 최신까지는 중간 목차를 넣었습니다. 더 넣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넣은 것만으로도 이 웹페이지는 어떤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매우 잘된 케이스로 보시면 되죠. 다른 사이트 아직 미비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쿠팡만 보더라도 이 사이트 이름은 뭔가요? 모르겠는데요. 언타이틀이에요. H1이 없단 얘기예요. 만들어 놨는데 없단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쿠팡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심지어. 참고로 쿠팡 대문자죠. 쿠팡이라고 안 읽습니다. COUPANG라고 있습니다. 모르고 잘못 쓴 거겠죠. 똑같은 얘기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입니다. 띡. 잘 나와 있어요. 단지 제목만 없어요. 왜 제목을 왜 비워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다음 같은 경우는 자기네 타이틀 다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비워놓은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그닥 권장하진 않습니다. 써야죠. 반면에 네이버는 아직 조금 미비한 건 있습니다. 그래도 정리가 굉장히 잘 된 케이스죠. 포털일수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이 회사가
웹에 대한 지향점을 잘 갖고 있느냐 아니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H로 제목을 분류해서 쓴다. 아직 다 하진 않았지만 반도 더 남았지만 자, 저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주요 내비게이션 이슈 내용이라고 한 이 제목 나 이거 전체에서 쭉 밑에를 훑어봤는데 저 밑에 있는 결론까지 찾아가서 봤는데 얘네들은 봤더니 그런 제목들을 없더라. 여기 인기 컨텐츠랑 최신 컨텐츠만 있지 얘네 묶어놓은 아이가 없는데 왜 썼느냐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H2는 남겨놓는데 글씨는 지우시는 분. 두 번째 통째로 지우시는 분. 뭐가 맞을까요? H2만 남겨놨는다. 그럼 여기는 목차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네,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기법들을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전체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써있는 아이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서 일부러 클래스 이름을 달아주겠습니다. 옛날엔 제가 히든이라고 이름을 많이 썼는데 이게 어떤 기능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드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블라인드라고 쓰셔도 됩니다. 저는 블라인드라고 쓰겠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하이드는 뭐예요? 그냥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블라인드는 뭐예요? 감추는 거죠. 약간 해석이 다르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가리는 거예요, 블라인드는. 이 아이는 가급적 저는 공통으로 쓸 예정이므로 위에 썼다가 차후에 커먼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자, 클래스 블라인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가장 쉬운 방법 디스플레이 없애라 논 자, 디스플레이 논 썼습니다. 그럼 제목이 당연히 사라지겠죠. 아웃라인은 살아있습니다. 그죠? 아웃라인은 살아있는데 우리 눈에 시각으로 안 보입니다. 잘된 케이스냐? 아닙니다. 이건 그냥 형식만 맞춘 것 뿐입니다. 왜냐면 디스플레이 처리할 때 논이라고 쓰면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은 아예 읽지를 않아요. 태그만 열심히 만들어 놨지 듣고자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안 만든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온리 HTML의 문법 검사만 통과하기 위한 요령이에요. 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미 블럭이니까 따로 일단 놔두고 자, 대신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가로와 높이 값을 0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얘 이제 사이즈가 없겠죠? 사이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글자가 밑으로 주르륵 내려옵니다. 왜냐면 가로가 이제 없으니까 글자 옆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사이즈가 작아요. 뭘 하느냐? 포지션을 줍니다. 뭐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자, 그리고 z인데스를 마이너스 1을 줍니다. 물론, 기준치가 포지션, 얘처럼
달려 있다면 보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론가 사라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왜? 헤더박스에 제가 getIndex를 아직 안 썼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다시 나오죠. 근데 자, 어디 있어요? 일단 요 보이는 곳엔 뒤에가 있죠. 자, 이렇게 일부러 좀 뒤로 빼요. 그 다음에 뭐 하냐?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뭐 해라?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처리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로 0에 세로 0이면 애초에 사이즈가 없는 아이인데 넘치면 숨겨라 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포지션을 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글자가 중간에 일부만 감출 수도 있고 여러 위치를 통해서 방법을 가릴 수도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사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스팬 태그를 중간에 딱 집어넣어요. 스팬은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글자는 메뉴라는 글자만 보이고 싶고 스팬이라는 글자만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요만큼만 딱 지워지고 우리 눈에 메뉴라는 글자만 딱 보이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겠죠. 사이즈를 만들려면 스팬은 못 만들죠. 인라인이니까. 블럭. 자, 현재 여러분들은 좀 복잡한 개념들을 좀 보고 계세요. 그 중에 첫 번째 어떠한 글자의 내용 아니면 그냥 어떤 내용을 존재는 해야 되는데 존재는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경우라면 단순하게 디스플레이 논, 디스플레이 블럭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논은 아예 없다라고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이 영상이나 음성 파일의 경우는 없는데 재생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개념을 접근하게 되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단순한 내용일 경우에 그냥 이런 글자 같은 내용일 경우엔 디스플레이 논을 하면 관련 스크린 프로그램이나 여러 프로그램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끔 아예 송출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해야 되겠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뭐 YR이라고 하는 YR이야라고 하는 어떤 기법이 있는데 써드릴게요.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Y 아리아라고 합니다. 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리아 기법 뭐 이렇게 나올 텐데 크게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웹을 의미론적으로 접근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 좀 더 상세하게 제대로 가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고 이거 말고 단순하게 접근하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있으면 일부를 숨기게 하는 방법을 줄 때는 이런 식의 기법을 쓰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디스플레이 블럭을 왜 썼냐면 포지션 잠깐 지울게요. 스팬이라고 하는 요소는 요 스팬은 인라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를 주시면 전혀 먹지를 않아요. 이 아이는 전혀 동작을 하지 않는 형식이 됩니다. 보세요. 그렇죠? 디스플레이 블럭을 지웠더니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럭을 주는 건데 자, 블럭을 주고 나머지를 안 쓰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법을 쓰는 것은 첫 번째 텍스트 인덴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텍스트 글자를 인덴트 들여쓰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사이즈를 조금만 줄게요. 자, 200픽셀의 높이 값을 뭐 한 30픽셀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을 줘서 뭘 얘기하는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딱 들어있고요. 블럭을 주는 순간 스팬이 블럭이니까 이 메뉴란 글자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자, 텍스트 인덴트를 쓸 거고요. 여기다가 30픽셀이라고 쓸 거예요. 현재 글자는 맨 왼쪽에 끝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 가리키는 위치에.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들어가 있죠, 글자가. 일부 글자가 들어가면서 전체 내비게이. 현이라는 글자 어디 가느냐? 밑에 있어요. 요 메뉴라는 글자 바로 뒤에. 떨어지는 거예요. 80으로 바꾸면 더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 현재 공간을 날리는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쪽 방향 주면 계속 밑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를 주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위에 보이는 요거 오버플로우 히든을 한번 써볼게요. 자, 바깥쪽 왼쪽으로 뺐어요. 왼쪽으로 빼는 상태에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쓰면 넘치는 부분은 안 보여요. 아이고. 보이지 않아요. 이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어떻게 쓰느냐, 마이너스 9999 픽셀만큼 이동해라 하고 쓰면 어디로 가 있겠어요? 이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넘치는 저기 안드로메다로 나가 있겠죠. 그러니 안 보일 거예요. 정해진 박스보다. 근데 저는 요게 지금의 시점에서는 조금 안 맞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요거는 조금 위험한 수준이에요. 뭐 단순 저의 그냥 지론이에요. 왜냐면 현재 나와 있는 모니터 규격이 AK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화면이 몇이냐? 적어도 8000대란 얘기예요. 뭐 8100 몇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해상도가. 그래도 얘가 더 크지 않느냐?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 이 AK의 모니터를 주식하듯이 아니면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네대를 연결해 붙이시는 분들이 장담하고 있어요. 장담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몇이에요?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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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 그럼 여기쯤에 화면을 이렇게 딱 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요만큼인데 브라우저를 이렇게 늘리면 당연히 글자 나오겠죠? 네. 이런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장담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전 이런 실험 굉장히 잘해요. 저희 집에 있으면 이거 될까? 막 이러면서 막 늘리고 많이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계량을 한 형태가 있어요. 흔히 픽셀이라는 단위가 아니라 REM이라는 단위를 하면 수치가 좀 바뀌어요. 얼마큼 바뀌냐? 9999 곱하기 16 하는 픽셀 크기만큼 됩니다. 왕창 늘어나요. 자, 그런 몇 가지 세팅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런 것도 고민해보다가 어차피 보이지 않을 거라면 그냥 이렇게만 줘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쓰는 편이고요. 자, 뭐가 정답이라고 보기는 그래요. 그냥 권장하는 게 좀 더 있고 비권장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성향만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내버리시면
아쉽게도 전체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고 이 메뉴라는 글자는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사이즈가 제로니까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전체라는 글자는 그대로 있고 내비게이션만 숨겨버리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전체 메뉴라고만 나는 보고 싶어요 할 때는 전체 메뉴라고 뜰 겁니다. 왜? 중간에 있는 얘를 블럭 처리해 놨으니까. 이때 포지션을 쓰시면 붕 띄워서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 한 번에 보이겠죠. 자, 핵심 뭐냐? 이런 복잡한 설명을 했지만 그냥 내가 어떠한 특정 글자를, 특정 내용을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을 때에는, 보이고자 하지 않고자 할 때는 이러한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숨기자. 그걸 디스플레이 논이 아니고 아예 실제로 텍스트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감춰두는 걸로 처리하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러한 기법을 IR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쓸게요. IR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IR 기법의 정식 명칭은요, 이미지 리플레이스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름만 보셔도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해당하는 요소의 이미지로 글자를 대처하여 사용하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는 아직 이미지를 넣지는 않았어요. 이미지를 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필요한 핵심 내용을 숨기는 거에 주안점을 둔 겁니다. 필요한 내용이지만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IR 기법이라고 합니다. IR 기법을 사용하실 때는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기법이 있습니다. IS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배우신 적이 없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블라인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으니 뭐 하면 되느냐? 필요한 거에 당장 뭐 스팬이라고 필요 없죠? 그런 거 아니라 다다다다다다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어디다? 클래스 블라인드 하면 짜잔 사라졌고요. 똑같은 기법을 어디에도, 여기 사용자 관련 여기 들어간 h2도 숨길 거니까 클래스 블라인드, 광고 영역 안 보일 거니까 클래스 블라인드, 첫 번째 대표 광고 만약에 제목을 지울 거면 클래스 블라인드, 아니면 살려줘야죠. 네. 그럼 밑에 들어가는 주요 내비게이션 만약에 지울 거면 클래스 블라인드, 이슈 클래스 블라인드. 일단 여기서부터 최신 컨텐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용들은 큰 틀에 대한 설명들은 다 끝났어요. 이제 일일이 짜 넣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 아이가 60픽셀만큼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30입니다. 밑에는 또 다르겠죠. 60이라고. 60만큼 내려가 있으니 뉴콘 에이리어로 가서 뉴콘, 자 여기죠. 자, 뉴콘 에이리어가 있는 뉴 콘텐츠 박스로 가서 저는 덜렁 패딩 탑 60을 줄 겁니다. 왜요? 한글이니. 자, 패딩 탑 60 픽셀이라고 줄 겁니다. 그리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줄 겁니다. 마진이 먼저니까 마진을 써야겠죠. 그럼 내용물은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뉴컨 에이리어가 필요하겠네요. 클래스 뉴컨 에이리어는 가로값 1300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퍼센트가 됐나요? 세상에. 픽셀. 자, 그 다음에 높이값 쓰겠습니다. 높이값에 대해서는 값을 굉장히 긴 거 700이네요. 700 픽셀로 만들어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쓰면 되겠죠. 계속 같은 컬러가 있으니 그냥 클래스를 똑같이 맞추셔도 사실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아래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 H3의 마진 버텀이 들어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저는 마진 오토를 안 썼으니까 마진 오토를 써서 처리하면 되겠죠. 슬슬 뭔가 좀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이값은 그렇다 치지만 마진 오토와 가로값과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거 매번 똑같은 거 쓰는데 점점 귀찮아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기법을 하나 더 채워 넣으시겠죠. 그냥 H3에 밑에다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자, 저는 클래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주겠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가로값 1300 마진 오토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쓰면 해당하는 이 클래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만 누구에게 주면 겹치는 아이들에게만 주면 되겠죠. 왜? 똑같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매우 가볍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사실 H3도 그렇게 하면 되죠. 얘도 마진이랑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클래스 컨테이너.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쓰면서 손쉽게 뭘 하게 만들어놨냐면 사이즈를 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런 게 커먼 CSS예요. 이런 게 소위 말하는 프레임워크예요. 이미 틀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냥 이름만 갖다 쓰면 알아서 구현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걸 소위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레커먼드에서도 보면 자, H3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보나마나죠. 레커먼드에서 H3를 딱 만들어 놓고 밑에 div를 딱 만들 건데 똑같은 클래스로 이름을 주긴 하겠지만 이름은 리컴 콘 에리어 이름 쓰고요. 여기다 추천 컨텐츠 참 그리고 리컴 콘 에리어 썼어요. 아직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쓴 게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볼게요. 추천 컨텐츠 들어가 있죠. 왜? 위에 H3 썼거든요. 밑에 박스 없는데요? 없죠. 왜? 컨테이너에서는 높이값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하실 거라면 민 헤이트 정도는 미리 써줄 수 있죠. 왜? 높이가 계속 달라지니까. 민 헤이트 정도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한 300픽셀이다 써주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요. 왜? 안 나오니 왜? 안 썼구나. 바보 같네요. 자, 얍. 컨테이너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이즈는
튀어나옵니다. 근데 높이 값을 쓰기 이전에 min height, max height 쓰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높이 값이 아예 안 먹어요. 그냥 min height가 높이 값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실 거라면 height를 오토로 쓰신 다음에 min height를 쓰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려요. min width, max width 또는 min height, max height를 쓰실 때는 그 전에 먼저 width와 height 값을 쓰셔야 됩니다. 가변성이 생기는 높이값 오토로 쓰시든 퍼센테이지를 쓰시든. 알겠을까요? 자, min width와 max width 쓰기 전 반드시 width 하고 가변값을 쓰자. width뿐이 아니라 높이값도 마찬가지. 자,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일부러 만들어 놨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값을 처리를 해 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상태에서 1400픽셀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굳이 커먼 CSS로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이 어떤 고정값으로 지금처럼 쓸 거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때는 커먼 CSS로 가져가서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가변하게 여러분이 수정해서 쓰시는 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다 보니까 1200픽셀 많이 쓰는데 1200으로 해놔야지, 아니면 이번 페이지는 커먼 CSS 얘를 1100으로 해야지, 이렇게 수정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자,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아이를 쓰자마자 바로 결과물이 나오게끔 만들었지만 사실은 레커멘드에서는 높이값은 440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정을 해야겠죠. 자, 여기 있는 recom con area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클래스 recom con area 에다가는 저는 높이값 440 픽셀이라고 수정하면 되겠죠. 아니다, 난 안에 내용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min height를 440으로 바꾸셔도 되겠죠. 왜? 레커먼드에 높이값 800을 오토를 주고 min height를 800 픽셀로 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재량입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실제로 웹페이지를 작업을 하다 보면 안에 내용이 계속 첨부가 돼가지고 늘어나게 만드는 아이도 있고요. 고정되게 만드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반응형으로 조절이 되면서 그 형태가 계속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정이다, 무조건 변한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설계가 모든 것들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리를 냈고요. 최신 컨텐츠처럼 또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할 수 있죠. 어떻게? 30이니까 우리는 코드로 들어가서 패딩 탑 30이라고 줄 거고, 박스 자체가 변하지, 뭐 800에서 최소 800이지만 패딩을 넣어버리면 또 최소가 830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그거 싫다 하시면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넣어주시면 가변성 있게 늘어나게끔 수정이 될 겁니다. 결과 다시 보시면 떴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리컴 해놨으니까 커뮤니티 에리어,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에리어 가겠습니다.
보시면 잠깐 사이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다른 거 없이 그냥 이름만 썼어요. H3에다가 제목 달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달아주고 똑같이 컨테이너라는 이름만 좀 달았습니다. 결과는 나오죠. 커뮤니티 쪽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불편하고 저시고 뭐하고 할 거 없이 그냥 잘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도 다른 거 없이 위에 60픽셀만큼 내려와야 된다 라고 하니까 또 60픽셀만큼 내려오려면 커뮤니티 박스에다가 저는 패딩 탑을 주고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주고 어떤 분들은 또 60픽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건데 이것도 공통 이름 주면 안 돼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코드를 줄이려면. 자, 많이 보고 많이 써봐야 여러분이 직접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 할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를까?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뭐가 하나 더 박스가 있는 것 같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딱히 일단은 내가 보니 커뮤니티 박스가 되게 뭔가 높이가 작아요. 왜 이렇게 작지? 위에 올라가서 커뮤니티 박스에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있나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박스 800인데 제가 80으로 썼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정을 좀 하셔야겠죠. 800.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높이 값을 오토로 주고 민, 헤이트 걸고 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 이제 패딩 탑을 주고 패딩 버튼도 같이 넣어주면은 알아서 위아래 공백 딱 생기면서 더 늘어나든 뭐하든 관계없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최소값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일부러. 그러면 일단 나는 있어야 되니까 안에 뭐가 있든 없든 간에 최소간의 공간은 필요하잖아요.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점점점 알아서 늘어나겠죠. 저는 그런 성향들을 좀 좋아해서 그래야지 제일 좋은 건 나중에 손을 덜 대니까. 자, 미니 애드 박스. 자, 미니 애드 박스로 갑니다. 미니 애드 박스 여기죠. 자, 미니 애드 아우터라고 또 제가 만들어 놨고요. 위 40에 바로 1500짜리 높이 300짜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는 또 하나의 박스가 필요할 테니까 넣을 건데 여기다가 H2라고 만들어 놓고요. 자, 얘는 클래스 자, 서브 이거 숨길 거죠? 블라인드 그리고 서브 뭐 광고 그냥 한양 막 섞어 썼어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 놓고 나서 내가 필요한 아까 했던 클래스 이름 뭐였죠? 미니 애드 아웃 미니 애드 아우터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가급적 이제 AD란 단어는 좀 줄이세요. 이게 그 광고 그 해제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걸리면은 아예 안 보여요. 그러면 써주고 가로값 1500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대로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지만 저는 가로값은 100% 확인을 할 건데 맥스 위드 최대값을 한번 제한을 한번 걸어 보죠. 그리고 높이값에 대해서는 써있는 그대로 300 걸어줄 거고요. 위에서 아래로 약 40픽셀 정도 내려오게 돼 있는데 아래는 뭐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좀 저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여기를 좀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높이값 오토 그 다음에 여기는 민 헤이트 걸어서 수정을 좀 해주고요. 패딩 탑 40픽셀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패딩 버텀도 주시면 되겠죠. 자, 위아래 같이 줄 거라면은 그냥 패딩 40 주신 다음에 좌우를 아예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가로값 100%라고 썼지만 꽉 채울 거라면 이렇게 주는 거고요. 만약에 나 꽉 채울 게 아니다, 좀 줄일 거다 한다면 뭐 이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쓰실 테니까, 자, 여러분에 의해서 저는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헤딩 그냥 위아래 좌우 다 줘버렸어요. 40이라고. 그러면서 안에 자식은 100% 줘보고요. 최대값, 가로값 넣어보고 높이값도 설정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반영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커뮤니티 있고, 어디 갔지? 또 없어졌네? 자, 미니, 애드, 박스. 그 다음에 미니, 애드, 아우터. 색깔이 없군요. 백그라운드 컬러 7, CF. 자, 이놈의 색깔은 계속 제가 빼먹고 있네요. 그러면 생겼죠. 가운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마진, 오토. 네, 채웠습니다. 나왔죠? 뭐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뭐 밑에 있는 그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컬러 자체를 인헤릿 걸어가지고 부모 컬러를 그대로 따라오고 안에 이미지 몇 개 좀 첨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풋 정리할 건데요. 풋도 개념은 똑같네요. 자, 그래서 푸터 같은 경우는 푸터라고 많이 안 해요. 실제로는 컴퍼니 인포라고 많이 하죠. 정확하게는 회사 이름을 사이트 네임 하고 인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왜냐면 푸터에 들어가는 이게 좀 낫겠네요. 해석 자체가 정보잖아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사이트 인포메이션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죠. 안에 들어가나요? 모르겠네요. 자,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 안에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박스가 따로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클래스 풀 하셔도 되고, 는 put 뭐 con are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고, 여기다가 가로값 1300이네요. 1300, 높이값 140, 마진 오토, 백그라운드 컬러는 넣어주고, 자, 부모에서 패딩 탑에서 사이즈는 22였네요. 만들어주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박스 사이징으로 넣어주시던지, 아예 높이 값을 오토로 걸고 처리하시던지. 자,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때 저는 엄밀히 말하면 해당하는 이 범주 안에 거의 H2 로그가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H2를 안에 넣을 예정이에요. 실제로도 로고들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바깥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div 안에 div 들어갔으니까 H2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div의 본질적인 해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목을 씀으로 인해서 그 범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박스 안에 박스 넣었다고 하시면은 얘는 그 안에 있는 거에 대한 제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겉에 있는 건 택배 상자, 안에 있는 건 본품 박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택배 받으면 거의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리가 됐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뭔가 잘못됐습니다. 뭐냐? 커뮤니티 박스 H3래요. 리커멘드 H3래요. 이거 div 한 번 더 감싸줘야 되죠. H2가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div 태그를 감싸서 이쪽에는 클래스 커뮤니티 뭐 랩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H2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뭐 주요 컨텐츠 둘 모두 사용자 리뷰 및 의견 수렴 항목 썼어요. 그리고 클래스 블라인드 하시면 안 보이게 될 거고, 커뮤니티 랩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로가 100% 높이가 오토 처리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위에 언급해 놓은 쭉 올라가서 얘랑 같은 거잖아요. 사실 동일한 클래스 이름 써서 만드시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얘도 그리고 얘도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